안녕하세요. 네, 신호사입니다. 자, 이제 2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관세 발생한 통책 제3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답이 문제입니다. 자,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혼합물, 복합물, 이제 소매형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정답이네요. 2번 서로 다른 구성요소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분류된 호에 분류합니다. 그렇죠? 1번과 2번이 연결이 쭉 하고 되네요. 통지제 3호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통지제 3호 과목에 따라서 가장 구체적, 그렇게 협의적으로 표현한 된 호에 분류를 합니다. 맞죠? 자, 구성물질, 구성재료 또는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 각각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통지제 3 다에 따라서 최종 호에 분류를 합니다. 자, 다음 장 6회 4번을 볼게요. 통칙제 3호 나목의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소명 세트에 대한 요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물품 하나, 그리고 포테이토 칩 물품 둘을 같이 포장한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하고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조합이 해가지고 이제 먹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포도주와 위스키 안 된다고 했죠.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 통식 요건 중에서 세트 요건 중에서 두 번째에서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있는 전기 크리퍼 등 같은 경우에는 이발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들이 조합이 됐네요. 그리고 스파게티 이건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파게티 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23페이지 16회 20번을 볼게요. 통칙제 3호 나목의 규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물이랑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명으로 하기 위해 세트된 물품에 적용된다. 맞네요. 벌써부터 맞네요. 자,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상실하여 불균질하게 뒤섞인 물품으로서 주로 1부부터 7부까지와 11부와 15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성질을 상실하여 불균질하게 뒤섞인 물질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해설을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 성질을 지니되 균질하게 뒤섞인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차이점이 화합물하고는 틀려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되는 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색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세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상실하여 불균질하게 뒤섞인 물품으로서 주로 1부부터 7부까지와 제11부, 15부에 해당된다. 이거 맞죠? 설명드렸고, 복합물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다른 재료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물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재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기계랑 어떠한 기계랑 다른 기계가 복합이 되었다.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부착된 겁니다. 결합이라는 뜻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복합이 된 거지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아닙니다. 틀렸네요. 4번 소명으로 하기 위해서 세트로 낸 물품은 재포장 여부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두 개를 맞는데 앞에 있는 게 틀리네요. 재포장 여부가 불만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재포장 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건이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3회 4번을 볼게요. 26번. 관세표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품목풀 방법은 뭡니까? 통칙 제3입니다. 그래서 복합물로서 가장 구체적인 호의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이들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품목 분류합니다. 그렇죠? 통치셈다. 둘 이상의 호가 복합물에 포함된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해서 완전 또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호가 다른 호에 대해서 구체적 표현된 호가 아니라 동등하게 표현된 것으로 본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 다음 장 이제 26페이지 볼게요. 14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와 관세표 해제관 통칙 적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단추 블랭크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네 벌써부터. 단추의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96069호에 분류합니다. 근거는 96069 호의 용어에 단추의 블랭크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철광으로 만든 볼트의 블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제로 만든 볼트 같은 경우는 범용성 부품이에요. 73185. 근데 볼트의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호의 용어에 73185 보면 호의 용어 찾아봐도 그 이러한 볼트의 블랭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칙 2 과목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맞네요. 바늘, 실, 골무 등으로 구성된 개인용 여행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행용 세트잖아요. 근데 세트 물품에 대한 분류 원칙인 통칙 3 나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9605에는 개인용 여행 세트가 특계되어 있습니다.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포도주 한 병과 위스키 한 병으로 구성된 설명 세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거는 별개의 물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 따로 위스키 따로 품목 분류해야 됩니다.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자, 다음 장 20페이지 15회 13번 문제입니다. 아래 예시한 A부터 D까지의 물품에 적용한 통칙을 잘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번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60%와 후춧가루 40%의 혼합물을 09045에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배웠죠? 공구류할 때. 자, 공구류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가 분류합니다. 커피, 차, 마테 향신료가 분류돼요. 이거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 향신료에 대한 품목 분류 규정이 있습니다. 공구류 주규정이 있어요. 주 규정에 따라 분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칙 1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얘들은 0904부터 0910까지가 이제 향신료가 분류하는데 얘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것끼리 혼합한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끼리 혼합한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09105에 분류한다라는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합이다 하더라도 얘는 통칙 3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규정이 적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0904를 보면은 여기에 그 뭡니까 고춧가루 건조 파쇄한 고춧가루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호의 용어에 후추가 있어요. 별개는 두 개는 완전히 서로 상이한 물품이죠. 근데 얘들은 0004 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게 섞으니까 어디에 분류돼요?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0004 호에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통칙 1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냉장한 포도를 08069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냉장한 포도는 08069호에 분류합니다. 근데 가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08069 호용으로 보면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곳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의 용어에 냉장한 게 있나요? 없죠? 냉장이 없습니다. 근데 086 주규정을 보면은 신선한 것에는 냉장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 규정에 따른 분류 규정이죠. 086 주규정이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포장한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를 라면과 함께 초면 포장한 인스턴트 라면을 19025에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 뭡니까? 건더기라는 물품, 건더기 스프라는 물품, 그리고 분말 스프라는 물품, 그리고 라면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원래는 각각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매형 세트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 이 물품 전체에 대한 물품에서 본질의 특성을 누가 부여하냐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1902 라면이 가장 본질의 특성을 부여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조미료니까. 그래서 얘는 통칙 3 나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트 요건 충족시키네요. 자, 밀크의 극소량의 산화 방지제와 비타민을 첨가한 것은 04015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한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015에 분류합니다. 그렇죠? 근데 04015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극소량의 산화 방지제와 비타민을 첨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크라는 04015 물품에다가 산화 방지제라는 물품, 비타민이라는 물품을 첨가하는 거죠. 비타민 하나 보면은 비타민 같은 경우는 29365에 분류합니다. 29365. 근데 극소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소량.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밀크라는 물질의 본질의 특성을 훼손하지가 않죠.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크로 품목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통칙 2의 나번입니다. 밀크라는 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는 호는 이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물품이 첨가된 경우에는 밀크라는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고 있는 게 그 통칙 2 나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29페이지 13의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통칙제 5호로 갔습니다. 5호. 자, 통칙제 5호 과목의 규정에 의거 내용물과 케이스 또는 용기를 함께 분류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케이스라는 물품, 용기라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케이스를 내용물이 해당하는 물품의 세 번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 내용물이 함께 제시되어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된 종류의 물품일 때에는 용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용기를 별도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금덩어리 용기. 그렇죠? 벌써 틀렸네요. 자, 내용물과 함께 장기간 사용하도록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특장, 함정 요 네 가지 앞글자만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호 역할도 합니다. 특정한 형상을 지니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이나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야 된다. 특!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수송의 편의상 분리 포장되어도 상관없으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바이올린이 들어가서 상관없고 바이올린에 빼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케이스에 넣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제시되어야 된다. 함에 들어가네요. 자, 다음 장 9의 4번 문제를 볼게요. 관세표의 통칙 제6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칙 제6호로 갔네요. 자, 이 통칙은 해당 호의 둘 이상의 소호로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호를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뭐 호를 보면 x라는 호가 있습니다. 근데 점하고 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소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웬만한 경우에는 10, 20, 30, 40 쭉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소호가. 자, 그 소호에 대한 분류 원칙은 해당 호의 둘 이상의 소호로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맞죠? 00이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소호주 분류 규정이. 그래서 소호주는 통칙 6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유가. 소호의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의 범위 내에서 같은 수준의 소호의 용어에 의해서 비교하여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호는 5단위 또는 6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소호를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XX하고 뭐 1, 2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2 이건 5단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XX 10, 20 이런 경우도 있다. 얘는 5단위, 얘는 6단위. 다 소호입니다. 다 소호예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같은 수준끼리만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1이랑 20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호의 분류에는 앞에 통칙을 필요시 준용하고 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상기 통칙은 다 준용합니다. 통칙 1부터 통칙 5까지 다 준용을 해요. 그렇죠? 필요시가 아닙니다. 자, 소호의 상위 중인 주도 필요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백금 같은 경우 71류의 백금 같은 경우에는 백금이랑 이리듐, 오스미움, 팔라듐, 로튬, 루비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110, 7019 같은 소호 같은 거 보면은 백금에 대한 정의에서 그러한 그 백금족에 있는 것들, 백금 이외에 2, 5, 8루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주규정에 있는 백금에 대한 정의랑 소호주에 있는 백금 정의랑 틀리죠. 어디 소호에서 지금 말씀드린 711, 10이랑 11이랑 711, 19 소호에서는 소호의 정의하고 있는 백금이랑 주규정에 있는 백금이랑 정의가 틀려요. 근데 소호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우선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규정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소주와 부주 또는 류주가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소호주를 우선 적용된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칙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어떤 문제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푼 것도 지금 했던 그 설명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2편 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하고 2부랑 5부네요. 자, 관세표 8의 1번 문제 볼게요. 관세표 제1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자, 인류의 가금류에는 0102의 가금류에는 다고 거칠기만 분류된다. 맞죠? 호의 용어에 있는 겁니다. 이류의 식용 설육에는 식용의 장, 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설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의 육,
팔, 다리, 몸통 이런 육을 제외한 내장 부분을 설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내장 중에서도 장, 방, 위, 장, 방광, 위 같은 경우에는 내장 있잖아요. 설육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공이류에 분류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식용으로 잘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오류로 분류해요. 어디요? 05045로 장방위는 식용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분류를 합니다. 05045에. 그래서 맞는 답이네요. 05045입니다. 자, 제3류에는 활어가 분류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활어가 분류되고 바다 물개와 고래 같은 경우는 포유류죠. 포유류는 어디입니까? 기타 동물인 0106호에 분류합니다. 016. 그렇죠? 공사류의 껍질을 제거한 계란에는 남백은 포함하나 난황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백 같은 경우에는 흰자고 이제 난황은 노른자죠. 근데 그 공사류의 계란에서 흰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백질계 물질로 봐가지고 단백질계 물질 35류에 많이 분류되거든요. 35류로 갑니다. 35025.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표에서 설육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육 중요합니다. 자,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설육 같은 경우에는 식용에 사용하는 설육이 01에 분류되는 거죠. 육가 식용 설육이 분류하니까.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설육에는 동물의 머리, 발, 꼼, 염통, 장, 방광, 위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방광, 위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장방위 같은 경우는 01에 분류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신냉동 염령거부는 7가지 전환법이라고 제가 기본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식용에 적합하면은 01류에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이게 머리, 발, 꼬리, 염통 같은 경우에는 설육입니다. 그래서 01류에 분류하지만 조건이 식용에 적합하다면은. 근데 장, 방광, 위 같은 경우는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05045로 제외를 합니다. 자, 오로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설류 같은 경우에는 056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 30류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시간에 호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류만 이렇게 나오네요. 맞는 답입니다. 동물의 껍질은 식용에 적합한 것은 2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056나 41류 가죽류로 분류한다. 맞죠? 자,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 같은 경우는 식용뿐만 아니라 056에 적합하더라도 02류에 분류한다고 했어요. 0209호죠. 이건 특이한 거를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 같은 경우에는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식용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02류에 분류돼요. 그래서 류의 표제에는 02류가 육가 식용 설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류의 표제는 맞지가 않아요. 올해 참조의 편이기 때문에 0209 호용을 보면은 식용뿐만 아니라 05명 것도 분류를 합니다. 자, 다음 장 35페이지 14회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수표표 제1부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세요. 자, 일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한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에 어린 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이거는 일부 주규정에 있는 거죠. 주 1. 자, 공사료에는 밀크란 전유나 탈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죠? 이것도 주규정 있죠? 공사료에는 유장으로부터 유장이 뭐죠? 웨이죠, 웨이. 그죠? 공사료 또 기본 설명 드렸습니다. 그 로직에 대해서 유장부터 얻어진 생산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한 무수유당으로 표시한 유당의 함유량이 당의 일종인 유당의 함유량이 우유로부터 추출한 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0%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가 아니라 95%입니다. 9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맞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왜냐면은 90%와 95% 요렇게 문제를 낸다면은 이거는 진짜 출제가 좀 심한 거예요. 심한 겁니다. 이게 뭐 90이랑 95가 이게 뭐가 실무는 중요하겠지만 이게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95%입니다. 그래서 관세표에서 말의 털, 마모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관세표에서 이거는 056 주규정에 있어요. 마모라고. 그래서 마소 갈꼬라고 외웠을 거예요. 마소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 또는 꼴털이 마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희한한 주규정이죠. 아니 말의 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의 갈기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규정이 법이에요, 법.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품목분류라는 그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의 갈기털이 포함된 말이 털려 하더라도 그냥 마모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통칙 이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15회 문제 볼게요.
자, 일부의 동물 생산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용에 적합한 동물의 장, 위는 공 2류에 분류하고 또 틀렸네. 이거 도대체 문제가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요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045죠. 자, 관세포에서 코끼리, 하마 등의 엄니,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주규정이겠죠. 근데 앞에 관세포에서 아이보리에 대한 주규정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동물의 이,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소의 이빨도 아이보리인 거예요. 모든 건 이빨이니까. 그러니까 뼈 중에서 모든 동물의 이니까 요 이빨까지만 아이보리예요. 근데 다른 뼈, 그거는 따로 뼈의 세번이 따로 있습니다. 05069에 따로 있어요. 자, 3번 관세포에서 말의 털은 또 나왔네요. 맞죠? 동물의 껍질이 식용에 접한 것은 01이고 식용에 부접한 것은 0512나 41류에 각각 분류합니다. 또 나왔네. 계속 나오네. 그죠? 16회 문제입니다. 2번 관세포 제1부에 대한 품목분류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1호에는 육이나 설육에 식용의 고온가루, 거친가루를 포함합니다. 식용자고 되어 있네요. 식용자라고. 이건 이제 02105, 01을 맨 마지막에 분류하죠. 근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어디로 갑니까? 23류로 가지. 23류 대개 잔류물들이 분류하니까. 그렇죠? 자, 제03류에는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물에 삶아서 냉동과 가까운 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찌거나 삶은 것은 각각류에만 있습니다. 물에 찌거나 삶은 것은 각각류에만 있어요. 중요합니다. 036 같은 경우는 그 호해용 중에서 각각류 쪽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04류에는 계란을 물에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설탕을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물에 삶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그렇죠? 설탕을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껍질을 제거하고 설탕을 첨가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0408로 호해용어로 보면은 호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어려운 문제야. 그렇죠?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 명백하기 때문에 3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056에는 식용에 적합한 위와 장과 동물의 피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장방에는 0504고 동물의 피는 0510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 같은 경우는 선짓국, 곱창 먹고 동물의 피는 선짓국 먹는데, 그렇죠? 외국에서는 056로 분류하네요. 자, 30페이지 12회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관세표 0712호는 건조한 채소입니다. 그죠?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그 건조한 그 채소 쪽에 보면은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어디로 가요? 1105, 11065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10 같은 경우는 0701호에 해당하는 감자의 가루들. 11069는 0713, 0714, 086에 해당하는 품의 가루들이 분류된다. 11류는 뭐다? 제분 상품이다. 제분 상품.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로 분류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류돼야 되는데 가루를 만들면 여기로 분류돼. 희한한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개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토마토 가루, 표고버섯 가루, 호박 가루 다 07125에 분류하지만 감자 가루 같은 경우에는 076 주균형에 따라서 11055에 분류를 합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39페이지를 볼게요. 나머지는 다 쉬운 거니까. 자, 11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표 제8류부터 11류까지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 분류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캐슈너트, 견과류죠. 호두, 밤, 바나나, 대추, 포도를 건조한 것과 감귤류의 껍질은 08류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견과류 및 과실이 08류에 분류하죠. 그리고 감귤류의 껍질도 08류에 분류합니다. 계피나무의 꽃, 정향의 꽃대, 육두구, 커피의 껍데기 등등은 09류에 분류된다. 맞습니다. 감제 플레이크, 건조한 채두류의 가루, 전분을 하면 뿌리 개경의 가루, 과실의 가루는 11류에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감자의 가루들, 건조한 채두류의 가루들, 이런 것들의 가루들, 여기 있는 것들, 그렇죠? 다 11류에 분류합니다. 07류나 08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3번이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죠? 저 두 가지 호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4번 곡식의 이삭을 털어서 나달을 거두어 얻어지는 호밀 등은 11류 곡물에 분류를 하며 광태미, 반숙미는 도종한 쌀 가공품으로 11류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답이네요. 그래서 그 10류 같은 경우에는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달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10류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다만 11 그 뭡니까? 그 껍데기를 벗기거나 기타 가공한 것은 이제 10류에서는 제외를 해요. 근데 그 다만 규정에서 껍데기 보나 기타 가공하더라도 10류에 해당하는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공하더라도 10류에 여전히 분류합니다. 쌀은 10060.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쌀은 웬만한 가공도 다 10류에 분류합니다. 그렇죠? 다른 곡물 같은 경우에는 껍질만 벗겨도 이거는 재분유로 봐가지고 11류로 가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40페이지 16회 14번을 볼게요. 다음 중 0901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01호는 뭡니까? 커피가 분류돼요. 커피. 온갖 종류의 커피들. 자, 볼게요. 커피의 추출물, 그리고 커피의 껍데기가 가껍질,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커피의 비율에 상관없이 커피를 하면 커피 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동식물성 물질에서 추출을 하면은, 추출하면은 거의 다 13류입니다. 추출액, 13류. 13류가 약간 좀 추출액이나 즙, 그런 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21류로 갑니다. 추출물.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거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0901호에 분류합니다. 됐습니다. 됐고, 자, 이제 15회 11번 문제 볼게요. 관세표 제13류 분류되는 품목 분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류가 제가 뭐랬어요? 약간의 추출물들 분류된다. 1301하고 1306밖에 없어요. 호도. 근데 하여튼 13류 같은 경우는 동식물성 추출물 또는 X 그런 게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13류는 주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1번 제외 규정. 그래서 동식물성 추출물이지만 13류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쭉 하고 열거를 해놨어요. 그 중에라도 지금 방금 전에 한 문제인 커피의 추출물입니다. 그것도 다 13류 주규정에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감초의 추출물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준량의 10% 이하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죠? 1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13류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순수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로서 알코올 음료로 되지 않는 것이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전준량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양귀비 줄기의 농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3류에서 제외되고 얘는 29류로 갑니다. 그래서 29류에 보면 이제 알칼로이드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 14회 22번하고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세표에서 식물생산포가 그 연관생산포 품목분류 중 발액에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녹차 같은 경우에는 차 속에 속하는 그 식물로부터 얻어진 거니까 09류에 분류하죠. 0902호 차가 분류되는. 여기다가 향을 첨가한 녹차 같은 경우에는 2101호로 봅니다. 2101호. 향을 첨가한 녹차 같은 경우에도 이 0902에 분류해요. 그래서 가향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차에다가 향을 첨가하거나 그래도 그 차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차에 분류합니다. 메가는 11075고 메가에서 그 액기스를 추출했다. 그러면은 1302로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추출물들은 다 1302호예요. 메가 추출물은 1902호입니다. 1902호. 그죠? 그것도 역시 13류 제외 규정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신선한 고추는 0709호고 건조한 고추는 09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07류 주규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 파쇄, 분쇄한 고추는 0904호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신선한 감자하고 감자 가루가 있어요. 신선한 감자는 0701호고 감자 가루는 어디입니까? 0716다? 아니죠. 1116로 가죠. 1105호로 갑니다. 이게 중요해. 계속 나옵니다. 자, 15회 21번 볼게요. 관세표 제2부의 가공에 따른 일반적인 품목 분리 흐름에 대해서 연계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선한 고추네요. 신선한 고추는 07류에 분류되죠. 0709호에 분류합니다. 07류 주규정에 따라서 기타 채소에 포함하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또 07류 주규정에 따라서 건조, 파쇄, 분쇄한 고춧가루는 09류에 분류합니다. 09045. 자, 스위트콘은
그죠? 스위트콘은 16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답이죠? 우리가 그 0709에 해당하는 기타 채소를 보면은 07을 주기적에 따라서 거기에 스위트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시간에 스위트콘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고추나 스위트콘은 동그라미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스위트콘은 16가 아니라 얘는 076입니다.